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메르스 백신을 살짝 바꿔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코로나 백신이 올 11월까지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계 16위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게 목표라 밝혔습니다. 이에 제조업 중심의 지원 기준을 서비스업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대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13%나 폭등했습니다. 주식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깜짝 발표한 이후 테슬라는 전장 대비 13.12% 오른 1,554.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7나노 EUV 공정을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적용한 테스트칩 생산에 성공했다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EUV 초미세 전공정뿐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금 테슬라의 효과가 좀 있었고요. 마가로 일컬어지는 기술주들이 좀 주춤을 하다가 다시금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 3%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 13%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아마존 올랐고요. 넷플릭스 올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적 성격들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글로벌리하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일에는 또 이제 항공이나 뭐 카지노 이런 쪽이 좀 내리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정을 살짝 받았던 기술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전차 중에서 차 쪽이 지금 현대차 쪽이 살짝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뭐 낙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객장 상황 어떤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준 매수세 역시나 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SK케미칼, SK하이닉스 등으로 좀 오전장부터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모습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BM 등의 좀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물산, 삼성전자, LG화학 등으로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오전장부터 기관은 엔터 업종을 위주로 한 매수세가 강화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네. 오늘 엔터 업종의 매수 버튼 엔터라는 점으로 좀 정해봤는데요. 또 오늘 엔터 업종 오전장부터 전반적인 업종 내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크게는 좀 세 가지 요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런 중국의 이제 한한령 완화 기대감 그리고 또 빅히트의 연내 상장 가능성이 가시화된 점, 그리고 또 내년도 엔터 3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이 엔터 업종의 강세를 오전 시장에 특히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 요즘 여러 요인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거론이 되면서 이에 따른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또 우리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7일이었죠. 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연내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이 이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 실적 기대감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 우려감이 좀 팽배했었는데 이 콘서트 쪽을 제외하고 음원과 음반 매출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견조한 모습이 확인되었다라는 점은 이 콘서트 매출 급감의 우려감을 좀 희석시키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된다면 내년도 콘서트 매출까지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실적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를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터 3사죠, JYP, SM, YG 엔터를 비롯한 키스트 등 엔터준의 종목들의 강세가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일부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역시나 차별화 장세는 계속 지속될 네네.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수반하더라도 좀 우상향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눌려왔던 결제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관련해서 최근 주가 조정 이후에 좀 매수세 해볼 만하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결제 관련주들 아무래도 업황을 둘러싼 환경 계속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소비 확대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 O2O 서비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의 온라인화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 일례로 테이블 오더 등 이 QR 코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이런 주문 등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최근에 이런 인터넷 쇼핑 내에서도 SNS에서도 쇼핑을 하는 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등은 특히 PG 업체들의 이런 수익 창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라든가 광고 수익 등 여러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결제 업체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는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장 소식 백인범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또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2,45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 키우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은 MSCI의 분기 리뷰 결과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HLB, 신풍제약,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MSCI 편입 소식에 시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4.74%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75,2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78,000원까지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60조 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따르는 MSCI 한국 스탠더드 지수에 시젠과 알테오젠, 신풍제약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약 바이오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덕분인데요. 한편 오늘 시장에선 지수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막판까지도 편입 여부가 불투명했던 신풍제약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HLB입니다. 간암 치료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102,3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키워가던 주가가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HLB가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한국식약처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임상 3상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중국, 미국, 유럽, 대만 등에서 먼저 시작됐고 이번에 한국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10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신인그룹의 흥행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0% 조금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가 48,7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2시경 최고가 57,000원까지도 터치했고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신인 아이돌 그룹 트레저의 첫 싱글 앨범 주문량이 20만 장을 넘어서면서 YG엔터의 주가 모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예약 판매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선주문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활동도 예정돼 있어서 YG엔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이슈 종목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최근에 엄청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요, SDI도 그런데 후발주자를 화학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상반기 때 화학주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이 답답했던 모양이었는데 우선 화학주들이 LG와 삼성SD, SK이노베이션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어떤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거의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테마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화학주 올라가는 건 화학 업종은 좋아지는 부분이지만 결론은 2차 전지 쪽에 간다라는 결론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화학 업종 대량 매수하면서 이 추후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다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이미 좀 먼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화학 업종은 이번 달에만 업종 지수로 본다고 한다면 20% 이상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7.5%인 걸 본다면 비교했을 때는 거의 3배 가까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원유와 원유와 그리고 화학 제품에 대한 이 업황 자체에 대해서 불안했던 부분이 분명히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 경기 개선 신호가 감지되면서 기존의 화학 소재와 특히 화장품 부분 쪽에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하지만 2차 전지가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번 달 들어서만 거의 43%, 47%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는데요.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전통 화학 사업 부분의 상승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만 13% 올랐습니다. 올 2분기 때 329억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1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또는 호실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기초 소재와 첨단 소재 부분에서 발생한 69억 또 243억 규모의 영업이익이 호실적으로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화학기업 업황 자체 본다면 이 IT 연결한 화학 소재 또 UV 경화 수지 또 그리고 기존 케미칼 부분이 융합되면서 회복 국면에 좀 접어드는 쪽으로 지금 바닥에서 탈피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뚜렷한 부분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가능성가 높아지면서 이 경기 개선 지표가 계속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아웃퍼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 호재가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해요. 화장품 관련주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립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업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어떤 러시아가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들면서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좋았고 오늘도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러시아 백신은 아직 대규모 3상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아서 이 안전성과 실효성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 개발에 가셔야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업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 면세점 채널의 매출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설화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업종, 그러니까 대형 기업이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선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충족이 안 되면은 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떤 소비자 수요가 특조 화장품보다는 기초 화장품에 또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고급 브랜드에 지금 현재 몰리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중국 현지 화장품사의 경쟁도 좀 치열해지는 게 우리 화장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 국내 면세점 채널의 작년 수준까지 빠르게 반등은 어렵지만 이 하반기 때 면세점 매출에 대해서 2분기를 저점을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이 이 다른 경기 민감주 업체들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에서 탈피하는 구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게 바로 LG생활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이 사업 구조인데 이 온라인 채널 쪽에서의 그 실적의 증가세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크게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실적이 좀 받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을 이런 사업 구조가 이렇게 LG생활건강처럼 좀 바뀌어야 어떤 좀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 관련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뭐 경기 지표 보니까 뭐 괜찮다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국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두 국가처럼 현재 그 세계 각국이 경기 순환기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하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GDP 성장률보다 경기가 얼마나 빨리 그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OECD의 그 세계 경기 선행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4월 달에 바닥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두 달간 무려 3.3포인트 정도 V자형 반등을 실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같은 속도라면은 3분기 중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이제 앞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대까지 올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3.3%인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세계 경제협력기구죠. OECD 같은 경우에는 37개국 회원 중에서 가장 그 수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현재 마이너스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시켰는데요. 앞으로도 이 상향 조정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볼 때 세계 경기 순환이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회복 국면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세계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상관관계가 좀 궁금해요. 네, 뭐 OECD에 따르면은 세계 경기는 지난 60년간 15번의 경기 순환이 찾아왔는데요. 경기 순환 한 바퀴 도는데 평균 4년이 걸렸고요. 2000년 이후부터는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균 35개월 정도로 단축이 됐는데요. 이번에 세계 경기가 바닥에서 제로 기준선까지 올라오는 것은 불과 1분기 만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평균 8개월보다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세계 각국이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하면서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쳤던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 그 화랑은 6개월 뒤인 내년 초 정도쯤이면은 실물 경제에서도 그 상당히 강한 그 탄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세계 주가는 평균적으로 14.7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관관계가 0.7인 점을 비교하면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 상당히 월등히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데요. 이제 과거 경험치로 추정해 보면은 세계 주가는 2021년 6월 달을 전후한 경기 점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가는 최소 20% 전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 좀 너무 공격적인 거는 말고 이제 그 저점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좀 봐야 되는 게 다시금 또 어제 급등했더라고요. S&P도 그렇긴 한데 나스닥이 연초 대비 22%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 비해서 뭐 가치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바뀌는 신호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가팜주 5개 종목을 보면요. 시가총액이 8천조 원을 넘습니다. S&P 500 지수의 시총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165개, 시총이 6,600조니까 이것보다도 무려 1,400조 원이 5개 종목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스닥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 어도비가 있는데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약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상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S&P 500의 15%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정이 깊게 찾아오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 창조하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 높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쪽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순환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주도주들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본 이득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와 주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점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정을 거쳤던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주에 대한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 우량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 주가 지수 그리고 성장주 지수, 가치주 지수의 주가 추이를 그려보면 K자형 형태의 그 흐름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직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낸 섹터는 디지털 시프트죠. 온라인화, 디지털화와 관련된 테마주였고요. 그 다음이 항바이러스 의학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ESG죠. 환경이나 사회,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그런 테마주들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대세가 바이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021년 파리 협정에 복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너지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앞으로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테마주들도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도 아무래도 이번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순환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이나 호텔, 그리고 항공 운송, 철도, 도소매, 음식 서비스, 그리고 수출 주도의 중후장대한 산업들이라든지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점에서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는 이런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등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치주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기업 실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는 V자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어떻게 V자로 마무리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2분기 기업 실적들을 보면요. 7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는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최대 기업 예상 실적들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뉴이니티브에 따르면 2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정도 되지만 3분기에는 마이너스 22% 전후,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재나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 감소가 빠르지만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4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그 집중 현상들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 실적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12개월 뒤에 예상 1주당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예상 EPS 회복 속도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반 소비재, 금융 섹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2분기 GDP가 쇼크였잖아요. 지금 뭐 마이너스 33%대였는데 지금 뭐 사실 실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물 경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붙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지 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 신문들 보니까요.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인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 7월 중순 음식점의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60%를 웃돌기도 했는데 감염 확산이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 화랑을 이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무료인 온라인 증권 사이트인 로빈훗의 개인 투자가들의 역할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봉쇄 조치가 발동이 되면서 자택 근무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온라인 주식 거래에 들어오는데 그때 마침 3월 달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성인 1인당 $1,200 현금을 지급해주는 외에 또 일반 실업보험 외에도 매년 $6,000 정도의 추가로 자금을 지급해줬는데요. 이 돈들이 상당히 풍부해졌음에도 여행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 쪽에 지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을 하라는 분위기라고 개인들이 느끼고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금 가격 상승에 이어서 은 가격까지도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제5차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1,200억 현금 지급이 당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로빈훗을 통해서 투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불나방처럼 주시장에도 자산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 가격이 하락하면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도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농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상반기에는 유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었다면 요즘에 금값이잖아요. 관심이 $2,000를 최초로 넘어섰다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2,000 아래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금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채굴량이 3,400톤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금 현재 매장량을 대부분 채굴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도 골드만삭스라든지 멜린치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 상승장에 $3,0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투자은행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 중에 한 1970년도에 미 달러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가치는 50분의 1 정도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의 가치 보존을 위한 자금,
또 그 실질 실효 환율이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5,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ETF 상품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자금들 그리고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사진 않지만 금 가격이 조정을 보이면은 앞으로 활발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금과 관련돼서는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신재생에너지, IT, 헬스케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경기민감, 가치주가 움직이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네, 뭐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의 그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현재는 6.4%포인트까지 좁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을 좁혔던 주요 원인은 트럼프가 중국 대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무당파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든의 급진 좌파적 성향의 정책이라든지 총기 소지 규제에 관련된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보수 백인들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따르면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 확률을 보면은 바이든은 61%고요. 트럼프는 3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도 그 정치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아메리칸 대학의 리크 토만 같은 경우에는 1860년서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 대선을 분석하면서 경제나 사회 불안, 스캔들, 그리고 정치 지도의 카리스마 같은 경우 당선을 결정하는 13개의 그 열쇠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는 7대6으로 바이든의 우세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원래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또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날씨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러시아, 중국, 이란 쪽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사안은 상당히 많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 안개 속 그 정국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역전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2016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주 근소하게 승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성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웃사이더에게 많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투표일까지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공화당의 주류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감염과 관련 특히 대선 전까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그 기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백신 개발과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 들어와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자들이 1930년대 필적할 정도로 급등을 했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3분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관련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2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대통령, 부통령 간의 TV 토론회가 있는데요. 현재 해리슨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3번 있는데요. 77세인 그 바이든을 트럼프가 젊음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의 치매와 관련된 의심증, 인지 능력과 관련된 의심증을 극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 분위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재선과 관련해서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요즘에 중국 대륙에 하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결정적인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역대 재선에 실패했던 포드 대통령 그리고 카터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보면은 실업률이 모두 높았고요.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차례 모두 실업률은 7%까지 치솟았던 게 현직 대통령의 역풍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4월달 실업률은 14%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10%지만 4분기에도 여전히 실업률은 9% 정도로 FRB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격전주인 남부 지역의 전염병 확산이 트럼프에게는 재선의 먹구름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남은 80일 동안 제조업의 부활이라든지 인종 격차 시정, 또 중산층의 고용을 중시하는 선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광고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각에서는 좀 무리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뭐 영성한 폐쇄하고 틱톡 지금 때리기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대립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15일에는 또 만남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됐고요. 대화 채널도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트럼프는 5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중국을 맹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고요. 국교까지 수립은 안 하더라도 대만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든지 미군의 대만 주둔을 시키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배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국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국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공산당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고 대상이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중국의 비자 취소라든지 미국 내 자산 동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산당원들이 미국 내 도피했던 4천억 달러 넘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적 행동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영유권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중국해와 관련된 실력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군사훈련과 관련된 포석을 깔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몰아낼 수 있다면은 중국의 하이난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견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말라카 해협에 중국 수송망을 차단시키는 목의 가시를 박아넣는 이런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면에서 홍콩 달러의 패그제를 부활시키면은 2조 달러에 대한 외환이 홍콩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한순간 중국 본토도 금융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통제, 인터넷 차단을 시키는 그레이트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예산만 준다면은 비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 차단이나 검열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중국에는 상당히 커다란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5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남중국해 쪽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좀 군사의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실에서 도서관이죠.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소 냉전보다 더한 열전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진영, 중국 공산당 진영으로 2개의 블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레이건과 오바마 행정부 때 역대 국방부 장관의 고문을 맡아왔던 글레엄 앨리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대립은 75% 확률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패권 전략에 일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에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구조나 정치 철학 자체가 다른 두 나라가는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소규모인 국지적인 스몰 워 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지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워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워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그동안의 돈워 리포트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은 동일합니다.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하고요. 5종목까지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종목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목표가 수정은 총 3회. 2종목 오늘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직접 포트폴리오에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포트앱 또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이쪽은 동일합니다. 어제. 근데 누적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네요. 113.1까지 올라왔습니다. 종목들 그리고 꽤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면은 목표가 달성해서 빠진 종목들이 4종목, 손절가 터치는 1종목. 확률적으로 괜찮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도 지금 3종목이 목표가 터치했고요. 손절가는 2종목인데 손절 라인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특징이 좀 짧게 잡습니다. 목표가도 그렇게 크게 안 잡는데 손절 라인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손실을 줄이는 이런 매매를 좀 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유니온부터 한국화본까지. 한국화본은 손절은 아니고요.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포트에서 제외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첼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 TNS 빠졌고요. 정근당 바이오는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아쉽네요.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풍북주정 손절가 터치, 은선물 목표가 터치를 한 번에 하네요, 또. 유니온도 목표가 달성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확 올라갔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뭐 최근에 해줬던 은선몰 그리고 유니온 모두 다 목표가 터치했고 에코바이오가 플러스 돌았네요. 그리고 코롱생명과학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됩니다. 예, 이제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던 종목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그 은선물하고 유니온이 이제 포트에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제외가 됐는데, 은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바닥권에서, 뭐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은과 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오늘 뭐 노란톡에서 수익률 자랑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단기적인 반등 구간으로 저항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수익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역시나 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안 하고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정고점 부분 좀 안 되게 또 보셔도 되고 지속적인 이제 방향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 지금 며칠 동안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거래일 정도 지켜보면서 제가 AS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이러한 그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 밀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이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트럼프가 이제 뭐
이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 일단은 그 카드를 계속해서 재선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종목 뭐 보유하신 분들 더 크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입절가 잘 잡으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종목인데 코롱생명과학이 약간 아쉽게 흐름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한번 눌렸어요. 짧게 눌렸다가 지금 이 추세 저항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일같이 제가 AS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줄기세포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있죠. 상한가 같은 종목. HLB 같은 그런 것들처럼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관련 섹터들 부각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종목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요. 에코바이오가 이제 수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 부분인데 제가 수소 섹터들이 이제 다 강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보면 지금 바닥권에 있던 수소 섹터 종목들이 막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고른 종목은 오늘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추세 전환을 이뤄내고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림이고 양음양 패턴으로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21선 각이 상승으로 돌리게 되면 이 종목 역시 뭐 한 차례 정도 조정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분명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AS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넣을 후보군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주고 뭐 자동차용 강판 이쪽 부분 이제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종목은 러셀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사회이사가 이제 동문이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현대제철, 2번 러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러셀입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각자 드실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부터 갈까요? 네, 현대제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용 강판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총이 약 3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서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1분기에는 이제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2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흑자 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실적에서는 흑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흑자 폭이 굉장히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들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종목인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적이 무난하게 흑자를 뭐 이렇게 꾸준하게 내는 종목입니다. 뭐 대단히 큰 실적을 내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종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테마주로 이제 대권 주자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대선 테마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서 대선 테마주 사놓을 시점이다라고 계속 저점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보면 이제 뭐 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리엠스,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TN 뭐 같은 그런 종목들이 뭐 상가를 지금 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크실 텐데 대선주들은 뭐 대장주들이 가면 역시나 이제 쫄따구 종목들 역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대장이나 아니면 3등주, 4등주들도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 생각이 되고 현재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대선 테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부상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인데 장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저항권 지금 위에 있지만 이 저항권 돌파한다면 상승세에 좀 강하게 나와줄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바로 살펴봅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은 러셀을 선택을 하셨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러셀 가격 정보나 뭐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들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러셀 오늘 대선 테마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대선 테마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 흐름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고점 저항이 이제 2,500원대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선 테마들이 이제 다 움직일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저항권에서 이제 밀림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 음봉으로 하루 정도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세팅을 딱 하시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음봉으로 밀릴 시 추가 매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300원 목표가는 이제 6,300원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목표가는 3,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작가님께 드리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목표가는 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여기 저점 부근인 2,15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 지금 자막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500원, 손절가는 2,15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150원, 매수가는 금일 종가 러셀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제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